네, 안녕하세요. 서울법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담보란 채권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 또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한 보전을 뜻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가압류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송 전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혹은 양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집행보전 제도를 뜻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즉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작성한 뒤 제출 및 심리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는데요. 이때 정해진 기일은 보통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담보 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서 채권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오히려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가압류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채권자의 주장만을 듣고 가압류 결정을 내렸지만 민사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였을 경우, 즉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었던 가압류나 가처분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이 밝혀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재산이 묶여있던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하는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잡아놓는 것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법원은 담보 제공 방법 또한 정해주는데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금 공탁이 있습니다. 현금 공탁은 판사가 결정한 실제 현금 금액을 법원 공탁계에 납부하는 것으로 담보 제공이 완료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탁 보증보험 증권의 제출입니다. 이는 보증보험 회사를 통해 담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번은 1번과 2번을 혼합한 것입니다. 현금과 보험증권을 혼합한 것이지요. 사실 담보액 산정의 기준은 법원의 재량이지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담보액은 통상적으로 청구 채권액의 10%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은 청구 채권액의 40% 정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요. 통장 압류, 급여, 출자 증권의 경우에는 청구 채권액의 20% 이상은 현금 공탁을 혼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체 동산의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에는 청구 채권액의 80%를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40% 이상은 현금 공탁을 혼합해야만 합니다. 네, 오늘은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